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딸 집에 얹혀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배영숙, 72의 나이로 남편 없이 혼자 지낸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몸까지 말을 안 듣네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서울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큰딸 은정이네 집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딸의 32평 아파트 작은 방에 앉아 짐을 풀면서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5년 전 그 일 때문에 은정이와 사이가 틀어진 게 아직도 가슴에 멍울처럼 남아있거든요. 그때 제가 아들 용석이한테 집을 물려준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나 싶어서 말입니다. 엄마, 짐 다 풀었어? 은정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얼굴이 시큰둥해요. 예전처럼 따뜻하게 어머니 하고 부르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의무적으로 묻는 것 같았습니다. 응, 거의 다 됐다. 고마워, 은정아. 별 말씀을요. 어차피 병원 다니는 동안만이잖아요.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정말 병원 다니는 동안만 참아주는 거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래도 내 딸인데 이렇게 냉랭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서 오래된 서류를 발견했어요. 토지 등기 부등본이었는데 이게 여기 왜 있나 싶어서 자세히 보니 제 명의로 된 시골 땅 서류였습니다. 아, 맞다. 예전에 은정이한테 맡겨뒀던 거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류에 연필로 뭔가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엄마는 항상 오빠만 생각했지 나한테는 해준 게 뭐가 있어? 거실에서 들려오는 은정이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위 성준이와 이야기하고 있는 모양인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5년 전에 오빠한테 아파트 준 것도 억울한데 엄마는 또 뭘 숨기고 계실까봐 그래요. 그러게 말이야. 장모님이 우리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사위까지 거들어서 하는 말을 들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가 언제 이 집을 무시했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더 조심스러워하고 눈치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잠이 안 와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문득 서랍 속 서류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연필 표시 말인데 분명히 누군가가 체크해둔 것 같았거든요. 혹시나 해서 다시 꺼내봤더니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토지 면적 옆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고 5,000평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의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설마 딸이 내 재산을 미리 알아보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 서류를 딸한테 맡긴 기억은 분명히 있었으니까 혹시 그때 봐둔 걸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더 이상했어요. 이 토지는 남편이 일찍 사둔 건데 당시에는 별로 가치 없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은정이도 그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더 아팠습니다. 원래 아픈 몸인데 잠을 못 자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딸 집에 신세 지고 있으니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이라도 지어야겠다 싶어서 부엌으로 나갔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은정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와서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침밥 지으려고. 너희들 바쁠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잖아. 아, 그래도 아픈 몸인데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표정이 그리 달갑지 않아 보였어요. 아무래도 제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한 모양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병원 다닐 동안만이라도 참아야지요. 하루 종일 집에서 조용히 지내려고 했는데 자꾸만 서랍 속 서류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 연필 표시가 정말 우연일까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딸이 평소보다 제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어디 가는지 뭘 하는지 계속 확인하더라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니까 은정이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시큰둥하던 딸이 웬일로 따뜻하게 말을 거는 거예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몸이 아픈데 잘 드셔야죠. 고마워, 은정아.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마음이 놓인다. 그런데 사위 성준이도 평소와는 다르게 친절하더라고요. 보통 때는 인사만 하고 말던 사람이 오늘은 제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시골에서 혼자 지내시기 힘드셨죠?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늙으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서 말이야.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으시죠? 병원비나 생활비 같은 거 말이에요. 갑자기 왜 돈 얘기를 하나 싶어서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성준이가 계속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이상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진 마세요. 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의아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 집에 재산이 없다고 했나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성준아.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아, 그런 뜻이 아니라요. 저희도 어머니 모실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성준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영수증 같은 종이였는데 제게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어머니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겠어요? 받아서 보니까 재산세 고지서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준 적이 없는 서류라는 거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걸 구한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걸 어디서 구했니? 아, 어머니께서 예전에 주신 서류들 중에 있었어요. 정리하다가 발견했죠. 하지만 저는 기억이 안 났어요. 언제 이런 걸 준 적이 있나 싶어서 말이죠. 더군다나 이 고지서를 보니까 시골 토지에 대한 세금 내역이었는데 금액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어머니, 이 땅이 꽤 넓던데요. 5천 평이나 된다고 하니까요. 은정이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하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토지 면적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응, 너희 아버지가 일찍 사둔 땅이야. 그때는 별로 가치 없는 땅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올랐다던데요. 개발 계획도 있다고 하고 사위까지 거들어서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미리 다 알아본 것 같았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재산을 조사했다는 뜻이잖아요. 너희들이 언제부터 내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니?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 저희가 모셔야 할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는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성준이의 대답에 기분이 상했지만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보니 오늘 저녁의 상황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갑자기 친절해진 딸과 사위, 그리고 제가 주지도 않은 재산 서류까지. 뭔가 계획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은정이가 토지 면적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게 가장 이상했어요. 5천 평이라는 숫자를 그냥 던지듯이 말하는 걸 보니 이미 다 조사해 놓은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혹시 딸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5년 전에 아들한테 아파트를 준 것 때문에 서운해하더니 이제는 남은 재산까지 탐내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아이고, 내가 이런 의심을 품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 딸을 믿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참 슬프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저녁의 상황을 보니 정말 수상했어요.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문득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가방 속 서류들이 미묘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제가 넣어둔 순서와 달랐거든요. 혹시 누군가가 몰래 뒤진 건 아닐까 싶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정이와 성준이가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 남의 이야기 엿듣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제 이름이 들려서 어쩔 수 없이 귀를 기울였어요. 여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서류 다 봤어? 보험 내역도 있더라고. 응, 봤어. 토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험금도 꽤 되네. 여기 봐봐.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들리더니 성준이가 계속 말했어요. 이거 봐. 종신보험에 연금보험까지. 합쳐서 받을 수 있는 게 8천만 원 정도 돼. 정말? 어머니가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네. 그럼 토지랑 합치면. 토지가 지금 시세로 10억은 넘을 거야. 개발 계획 확정되면 더 오를 수도 있고. 들으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깜빡하고 있던 보험 내역까지 다 알아냈다니. 언제 제 개인정보를 이렇게 샅샅이 뒤진 건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빠야. 5년 전에 아파트 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것까지 다 오빠한테 가면 우리는 뭐가 남아?
그러니까 미리 손을 써야지. 어머니 아프실 때 우리가 정성껏 모셨다고 하면서. 맞아. 그런데 어떻게 꺼내지? 직접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자연스럽게 유도해야지. 어머니께서 우리 고마워하시는 마음이 생기도록. 이 대화를 듣고 있으니 정말 속이 뒤집혔어요. 내가 병들어서 이 집에 신세 지고 있는데 내 재산만 누리고 있었다니. 그것도 내 모르게 개인정보를 다 알아내서 계산까지 해놨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서 서랍을 열어봤더니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어요. 제가 가져온 서류들이 다 뒤져져 있었거든요. 보험 증서에는 빨간 펜으로 금액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 토지 등기부에는 커다란 별표 표시까지 되어 있었어요. 토지 5,000평이라고 써놓은 글씨를 보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내 재산을 마치 자기네 것처럼 체크해놨다니. 이런 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려주는 은정이를 보니까 속이 뒤틀렸습니다. 겉으로는 효녀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내 재산만 계산하고 있었다니.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 은정아. 겉으로는 고맙다고 했지만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 친절이 진심인지 계산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에도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도 제대로 안 들렸어요. 머릿속이 온통 어젯밤 들은 대화로 가득했거든요. 어머니,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정이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기 싫었어요. 지금 제 몸 상태보다는 제 재산에 더 관심이 있을 텐데 뭘 물어보나 싶어서 말이죠. 괜찮대. 약만 잘 먹으면 된다고 하시더라.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치료비가 많이 나오면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또 돈 얘기네요. 겉으로는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겠죠. 집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는데 성준이가 또 이상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 같은 세상에는 재산 관리를 잘해야 해요. 혼자서는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있으니까 언제든 도와드릴 수 있어요. 무슨 소리니? 내가 재산 관리를 못한다고 생각하나? 그런 뜻이 아니라요. 나이 드시면 복잡한 일들이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대신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재산을 몰래 조사해 놓고는 이제 관리까지 해주겠다고 나서는 거잖아요. 그 순간 확신이 섰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어젯밤에 들은 대화나 오늘의 행동들을 보면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내 재산은 내가 정하는 대로 할 거라고 말이죠. 오후에 성준이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어요. 평소 같으면 늦게 오는데 오늘은 일부러 일찍 온 것 같았습니다. 은정이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뭔가 진지한 분위기였어요. 저도 어제부터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면서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성준이가 먼저 말문을 열었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계산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알겠는데 내가 뭘 힘들어한다고 그러니?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은정이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시골 땅 말이에요. 그 땅이 요즘 개발 계획 때문에 값이 많이 올랐다잖아요. 아,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습니다. 돌려 말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큰 재산을 혼자서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증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가 아픈 몸으로 이 집에 신세 지고 있는데 대놓고 재산을 달라고 하다니. 그것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냉랭하게 굴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은정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탐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 생각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성준이가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 진심이에요. 5년 전에 큰아들한테 아파트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은정이한테도. 야, 그 이야기 또 꺼내는 거야? 정말 화가 났어요. 5년 전 그 일을 아직도 들먹이다니. 그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 와서 그걸 빌미로 재산을 달라고 하다니요. 어머니께서는 항상 오빠만 생각하셨잖아요. 저는 딸이라서 소외당한 기분이에요. 은정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속지 않았습니다. 어제 밤에 들은 대화를 생각하면 이 모든 게 연출된 것 같았거든요. 소외당했다고? 내가 언제 너를 소외시켰니? 그럼 왜 오빠한테만 아파트를 주셨어요? 저한테는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너도 알잖아. 용석이가 사업 실패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그래서 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도 애 둘 키우면서 힘든데 어머니는 그런 거 모르시죠? 은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눈물은 흘리고 있지만 진짜 슬퍼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은정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나도 너희 형편 다 알고 있어. 알고 계신다면서 왜 도와주지는 않으세요? 그 땅만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저희 생활이 많이 나아질 텐데. 결국 본심이 드러났네요. 자기네 생활을 위해서 제 땅을 달라는 거였어요.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아픈 몸으로 여기 와서 신세지고 있는데 내 재산이나 노리고 있었단 말이야?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 성준이가 말리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희들이 내 서류 뒤진 것도 다 알고 있어. 보험 내역까지 다 체크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은정이와 성준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들킨 줄 몰랐나 보죠. 어머니, 그게. 할 말 있으면 해봐. 내가 언제 너희한테 내 서류를 다 보여달라고 했니? 내 보험 증서에 왜 표시를 해놨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성준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어머니를 모시는 입장에서 재정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봐. 그럼 미리 말을 하든지 왜 몰래 했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도 당당하게 변명을 하다니.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진심으로 모시려는 게 아니라 재산만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직접 아들 용석이를 찾아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용석이네 집 앞까지 가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혹시 용석이도 여동생과 같은 마음일까봐 걱정됐거든요. 용석이네 집 앞에서 벨을 눌렀더니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갑자기 오셨어요? 미리 연락하시지 그랬어요. 용석이 있니? 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용석이가 바쁘게 나왔어요. 회사 일로 집에서도 전화를 받고 있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은정이네 집에서 잘 지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용석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용석이가 전화를 끊고 제 앞에 앉았어요. 그런데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인데요? 시골에 있는 땅 이야기 들었니? 용석이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뭔가 기대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 그 땅이요? 은정이한테서 들었어요. 요즘 많이 올랐다던데요. 역시나 은정이가 오빠한테도 이야기를 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용석이의 반응을 보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 그래서 은정이가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글쎄요. 엄마가 정하실 일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좀 그래요. 뭐가? 5년 전에 엄마가 저한테 아파트를 주셨잖아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은정이 입장에서는 섭섭할 만도 했을 것 같아요. 용석이도 결국 여동생 편을 드는구나 싶어서 실망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땅을 누군가한테 주신다면 은정이한테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요.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용석이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혹시 저한테도 조금은. 뭐? 그 땅이 정말 크다고 하니까 반반씩 나눠서 저희 둘 다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아이고, 결국 용석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여동생을 배려하는 척 하더니 결국 자기도 받고 싶다는 본심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용서가, 너도 그 땅을 받고 싶다는 거니?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업이 아직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또 사업 이야기네요. 5년 전에 아파트를 준 것도 사업 때문이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너도 은정이랑 똑같구나. 내 재산만 바라보고 있는 거지.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너희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내 재산을 나눠 가지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용석이가 당황하더라고요. 엄마, 진정하세요. 제 말이 잘못됐나요? 잘못됐지. 너는 내가 비슷하게 잘 살아야지 우애가 좋을 줄 알고 돈 간수도 못하는 아들한테 돈을 더 보태준 것이 나의 크나큰 과오라는 걸 알아야 해. 정말 화가 났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고민하고 결정한 건지 모르면서 지금 와서 더 달라고 하다니. 여동생 보기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때 아파트 받을 때는 언제고 지금은 또 땅까지 받으려고 하니? 용석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화낼 줄 몰랐나 보죠. 엄마, 저도 생활이 힘들어요. 아직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럼 내가 벌어서 해결해야지 왜 자꾸 내 재산을 바라보니? 하지만 엄마도 언젠가는 나눠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유산 분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용서가,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죄송해요. 말이 너무 앞섰네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용석이의 진심을 확인했으니까요. 은정이만 그런 게 아니라 두 자식이 다 제 재산만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내가 평생 키운 자식들이 이럴 줄이야. 아픈 어미 걱정은 안 하고 재산 걱정만 하고 있다니. 택시 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 무엇을 했나 싶어서 말이에요. 정말 허무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실망하고 나니까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친구인 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준이야, 나 좀 만날 수 있니? 영수가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말하기 길어. 만나서 이야기하자. 준이가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서 바로 찾아갔습니다. 준이는 저와 같은 또래인데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살고 있어요. 자식들한테 의존하지도 않고 자기 일은 자기가 다 처리하거든요. 영수가 무슨 일인지 말해봐. 얼굴이 왜 그래? 준이네 집 거실에 앉아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놨어요. 은정이네 집에서 겪은 일부터 아들 용석이한테 실망한 일까지 말이에요. 아이고, 정말 기가 막히네. 자식들이 그럴 수가 있어? 나도 믿기지 않아. 내가 아픈 몸으로 딸 집에 신세 지고 있는데 내 재산이나 계산하고 있었다니.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설마. 준이야, 내가 직접 들었어. 한밤중에 부부가 내 보험금까지 계산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준이가 한숨을 깊게 쉬더라고요.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요즘 자식들은 다 그런가? 우리 때는 안 그랬잖아. 부모 재산 탐내는 자식이 어디 있었어? 그러게 말이야. 우리는 부모님한테 용돈이나 드리려고 했지 재산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 속이 상했어요. 우리 세대는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 자식들은 왜 이럴까요? 준이야, 나 정말 모르겠어.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나?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자식들한테 잘해줬는데. 5년 전에 용석이한테 아파트 준 것도 그 애가 힘들어하니까 준 거잖아. 그래서 더 억울해. 내가 언제 자식들을 차별했다고 그러는 거야? 영수가, 내가 솔직히 말할게. 너 너무 자식들한테 잘해줬어. 그러니까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준이의 말에 뜨끔했어요. 정말 제가 너무 잘해준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영수가, 내 말 잘 들어. 이제 그만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마. 뭐? 자식들이 널 버렸으니까 넌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준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나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뭘 못해? 넌 아직 건강하잖아. 병원 치료받으면서 시골집에서 혼자 살면 되잖아. 혼자서? 그럼 뭐해? 자식들이 재산만 누리고 있는데 같이 살아서 뭐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준이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사는 것보다는 혼자 자유롭게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내 재산은 어떻게 하지? 자식들이 계속 달라고 할 텐데. 그거야 내 마음이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면 되잖아.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영수가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해. 지금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준이가 부엌에서 차를 끓여와서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내가 요즘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 알고 있는데 시골 땅 관리해주는 사람이야. 혹시 필요하면 소개해줄게. 왜? 내 땅을 어떻게 할지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관리도 맡기고. 자식들한테 맡기지 말고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번뜩 생각이 났어요. 그래,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관리하면 되잖아요. 왜 자식들한테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준이야, 그 사람 소개해줘. 그래, 그게 낫겠어. 자식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내 주관을 가져. 준이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정리됐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자식들 중심으로만 생각했구나 싶었습니다. 영수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손자들은 어때? 지호, 수호 말이야? 얘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자식들 말고 손자들한테 기대를 걸어봐. 요즘 젊은 애들이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잘 이해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손자들은 부모들과 달랐어요. 제가 이 집에 온 이후로도 지호, 수호는 평소와 똑같이 대해줬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준이 덕분에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어요. 이제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한테 휘둘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준이가 준 부동산 중개인 명함을 보면서 정말 제대로 한번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은정이가 또다시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빠한테 다녀오셨다면서요? 그 땅 이야기하셨어요? 응, 했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성준이도 옆에서 기대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왜 너희가 알아야 하니? 어머니, 저희도 관련된 일이잖아요. 혹시 오빠한테 또 주시는 건 아니죠? 은정이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도 용석이한테도 달라고 할까봐 걱정되는 모양입니다. 은정아, 너 참 웃기는구나. 내 재산을 내가 어떻게 하든 그건 내 마음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께서 공평하게 해주셔야죠. 5년 전에도 오빠만. 또 그 소리야? 정말 지겹다. 그때 마침 지호와 수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평소 같으면 인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거실에 앉더라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응, 지호야. 수호야. 학교는 잘 다녀왔니? 네, 할머니. 그런데 엄마 아빠가 무슨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호가 어른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마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나 봅니다. 별거 아니야. 할머니 땅 이야기하고 있었어. 아, 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시골 땅 말씀이세요? 그래, 너희도 알고 있구나. 네,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 땅이 많이 크다면서요? 수호도 관심 있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부모들과 달리 욕심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 땅에서 뭐 기르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기르고 있어. 그냥 놔두고 있지. 그럼 아까워요. 뭔가 키우시면 좋을 텐데. 지호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순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 계산은 안 하고 그냥 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은정이가 아이들한테 눈치를 주더라고요. 너희들은 가서 공부해.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마. 엄마, 저희도 가족인데요. 지호가 대답했는데 당당하더라고요. 가족이긴 하지만 이건 어른들이 결정할 일이야. 그럼 할머니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할머니 땅인데. 수호가 말했는데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핵심을 딱 짚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결심했어요. 이 아이들이야말로 제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맞아, 수호야. 할머니 땅이니까 할머니가 정하는 거지.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지호가 순수하게 물어봤어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말이야. 은정이와 성준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제 말을 기다렸어요. 아마도 자기들한테 준다고 할까봐 기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땅을 너희들한테 물려주고 싶어. 네. 지호와 수호가 깜짝 놀랐어요. 은정이와 성준이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은정이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내 말 그대로야. 이 땅 5,000평을 지호, 수호한테 상속해 줄 거야. 할머니, 저희한테요? 왜요? 너희들이 할머니를 진짜로 생각해 주니까. 엄마 아빠처럼 할머니 재산만 누리지 않고 말이야. 은정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어머니 재산을 노렸다고. 노렸지. 내 서류 몰래 뒤지고 보험금까지 계산해 놓고 그게 노린 게 아니면 뭐야? 성준이도 당황해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해하고 계세요. 저희는. 오해? 한밤중에 내 재산 계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어.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들켰다는 걸 알았나 봅니다. 그리고 용석이도 마찬가지야. 은정이한테서 땅 이야기 듣고는 자기도 달라고 하더라고. 오빠가요? 그래. 너희 오빠도 너랑 똑같아. 결국 돈밖에 모르는 거지. 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는 그런 거 몰랐어요. 알아, 지호야. 너희들은 달라. 그래서 할머니가 너희한테 주는 거야. 하지만 할머니, 그건 너무. 수호가 말을 망설이더라고요. 뭐가 너무? 엄마 아빠가 화내실 것 같아서요. 정말 착한 아이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부모 걱정을 하다니.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은정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저는 딸인데 손자들한테 다 주시겠다고요? 딸이면 어때? 딸이라고 해서 부모 재산 탐내도 된다는 거야? 탐낸 게 아니라 제 몫을 달라는 거예요. 내 몫?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 재산에 내 몫이 어디 있어? 성준이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순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무슨 돈을 알아서 그런 큰 재산을. 순서? 무슨 순서 말이야? 내 재산을 내가 누구한테 주든 그게 무슨 순서가 있어? 은정이도 눈물을 훔치면서 거들었어요. 엄마, 우리 아들들한테 주신다니까 고맙긴 해요. 근데 정말 순서가 아니잖아요. 애들이 무슨 돈을 알아서. 엄마 제정신이세요? 이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정신이냐고 묻다니. 그래, 온전히 내 정신이지. 적어도 손자들은 돈을 어떻게 아끼고 관리하고 써야 하는지를 내가 가르칠 거니까.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희들처럼 부모 재산만 노리고 계산하는 애들로 키우지 않을 거야. 자식 교육은 망쳤어도 손자 교육만은 안 망칠 거다. 은정이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를 교육 망쳤다고. 망쳤지. 내가 너희한테 너무 잘해줘서 이런 욕심쟁이들로 키운 거야. 성준이가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상식? 상식이 뭔지 알아?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정성껏 모시는 게 상식이야. 부모 재산 계산하면서 탐내는 게 상식이 아니라. 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는 정말 그런 생각 안 했어요. 할머니께서 주신다니까 감사하지만. 지호야, 너희들은 달라. 할머니가 지켜봤거든. 부모들처럼 할머니 재산에 관심 없고 그냥 할머니를 할머니로 대해주잖아. 수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 말을 듣고 더욱 확신이 섰어요. 이 아이들이야말로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봐라, 은정아. 너희 아들들이 얼마나 착한지 알겠지? 이런 아이들한테 돈의 가치를 제대로 가르쳐주면 훌륭한 어른으로 클 거야.
하지만 엄마 그래도 뭐야? 내가 손자들한테 경제 교육도 시켜주고 올바른 가치관도 심어줄 거야. 너희들처럼 부모 재산만 바라보는 인간으로는 안 키울 거라고. 은정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섭섭해요. 저희가 그렇게 나쁜 자식이었나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야. 돈만 보면 사람이 변하더라고. 정말 화가 났어요. 이제까지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망쳤지만 손자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어요.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집안이 정말 난리가 났어요. 은정이는 하루 종일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성준이는 제게 사정하고 용석이까지 달려와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손자들한테 주시면 안 돼요. 용석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애원하더라고요. 왜 안 돼? 내 재산인데 내가 누구한테 주든 내 마음 아니야. 하지만 아직 고등학생인 애들한테 그런 큰 재산을. 그래서 더 좋지. 어른들처럼 욕심내지 않으니까. 은정이도 옆에서 같이 매달렸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식으로 안 할게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진작에 그럴 생각을 했어야지. 정말 우습더라고요. 자기들이 들켰으니까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그럼 반반씩이라도. 손자들이랑 저희랑 나눠서. 성준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라붙었어요. 반반씩? 너희들이 뭘 했다고 반반씩 나눠 가져? 저희가 어머니를 모셨잖아요. 모셨다고? 몇 달 신세 진다고 그게 모신 거야? 그것도 내 재산 노리면서. 더 이상 들어줄 말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호와 수호는 달랐어요. 이 아이들은 오히려 저를 걱정해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고마워 지호야.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 정말 저희한테 주실 거예요? 저희는 아직 어려서. 수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받는 거야. 그때까지는 할머니가 관리하고 있을 테니까. 네, 할머니. 저희가 잘 쓸게요. 정말 착한 아이들이에요. 어른들처럼 욕심내지도 않고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매일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었거든요. 은정이는 계속 울고 용석이는 설득하려고 하고 성준이는 협상하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결정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기로 말이에요. 은정아, 나 시골로 돌아갈 거야. 어머니, 갑자기 왜요? 아직 병원 치료 받으셔야 하는데. 시골에서도 받을 수 있어. 서울까지 올라와서 받을 필요 없지. 하지만. 됐어. 내 결정이야. 짐을 싸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내 자식들과 이렇게 헤어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세요? 지호가 제 방에 들어와서 물어봤어요. 응, 할머니는 시골이 더 편해. 저희 때문에 가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너희들은 할머니가 제일 아끼는 손자들인데. 수호도 들어와서 제 짐 싸는 걸 도와줬어요. 할머니,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할머니도 너희들 보고 싶으면 전화할 테니까. 은정이가 마지막까지 붙잡으려고 했어요. 어머니, 그럼 그 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끝까지 재산 이야기네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정한 대로 할 거야. 지호, 수호한테 상속할 거고 너희들은 평생 내 눈치, 자식 눈치 보면서 살아라.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 내가 연락하고 싶을 때 할 테니까. 짐을 다 싸고 택시를 불렀어요. 지호와 수호가 현관까지 배웅 나와줬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너희들도 공부 열심히 해. 할머니가 자랑스러운 손자들로 키워놓을 테니까. 택시에 타면서 마지막으로 이 집을 돌아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 딸의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의 집 같더라고요. 시골집에 도착하니까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무도 제 재산을 노리지 않고 아무도 저한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며칠 후에 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응, 지호야. 할머니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 생각 많이 나요. 할머니도 너희 생각 많이 난다. 수호는 어떻게 지내니? 수호도 잘 지내요. 할머니한테 안부 전해달라고 했어요. 이런 전화를 받으니까 정말 따뜻했어요. 이 아이들이야말로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써봤어요. 나의 노후 수칙이라고 제목을 달고서 말이에요. 첫째,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말 것. 둘째,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할 것. 셋째,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들하고만 지낼 것.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수칙을 세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면서 말이죠. 창밖을 보니까 하늘에 별이 참 많더라고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싶으면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